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전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경기도의원 최종환입니다. 저는 이번 중2.3 지방선거에 시민들과 함께 공정한 사회, 따뜻한 경제, 도약하는 파주를 실현하기 위해 파주시장직에 출마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남발하고 통일의 희망이 무지개같이 떠오르는 나라,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던 사람 사는 세상,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인 나라다운 나라 정치 철학을 개성하고 파주를 사람 살기 좋은 상생의 도시로 미래 통일시대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촛불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무너졌던 국가 운영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하나하나 계획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4월 남북정상회담을 우리 파주시 진서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성사시켜 한반도 평화정착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촛불 정신은 대통령 선거에 머무르지 않고 제대로 된 지방정부와 자치분권을 구현할 때 완성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파주시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파주시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전직 시장은 부패 혐의로 시장직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남북 교류의 대전환기에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있고 눈앞에 다가온 자치분권 시대에 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 권위주의, 관료주의 문화는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할 공직사회의 적폐입니다. 시대적 변화와 새로운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 진단을 통해 안전, 복지, 교육, 문화 등 민생 중심, 현장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해야 합니다. 또한 학연, 혈연, 지원을 배제한 청렴성과 능력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교정 있는 인사제도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파주는 접경지역으로서의 보수 정서와 통일 전초기지로서의 미래 지향성, 전통사회와 첨단 산업도시, 자연물학과 신도시 등 다양한 가치가 공존한 사회입니다.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파주를 상생의 도시로 미래 통일시대의 중심으로 세우겠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어야만 파주는 접경지역으로서의 각종 규제와 오명에서 벗어난 안정된 경제활동과 생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파주는 평화가 경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통일경제 특구는 우리 파주로서는 천재일회의 기회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국무회담을 통해서 개성공단이 재개되기를 촉구하며 파주시의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과 파주시와 개성시의 민간 협력 추진을 통해 통일경제특구의 운전대를 잡겠습니다. 파주 시민의 승용차 수송 분담률은 58%로 경기도 평균치 47%보다 11% 높고 버스 수송 분담률은 24%로 경기도 30%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철도 분담률은 5%로 경기도 10%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파주 시민의 승용차 분담률이 높은 이유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먼저 GTX A 노선 연내 착공과 차질 없는 완공을 추진하겠습니다. GTX A 노선과 SRT를 연계하여 파주에서 고속철도를 타고 부산과 목포로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3호선 파주 현장을 위해 금년 내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조리역과 금천동을 연결하는 조리금천선과 통일동산을 연결하는 탄현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의중앙선 급행열차 정차와 야당역 급행열차 운행을 추진하여 시민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문산역, 도라산역 구간 전철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현재 행신역 KTX 차량기지를 문산역으로
이전하여 향후 통일시대의 KTX를 타고 북한 지역과 중국을 거쳐 유럽 대륙으로 진출하는 대륙 고속철도의 거점 도시 파주를 만들겠습니다. 서울 문상강 고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과 제2통일로 신설 등 간선도로망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문상과 개선을 잇고 북한을 거쳐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통해 유럽을 연결하는 아시안 하이웨이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환원 등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광역 급행버스, 엠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자유로와 제2자유로를 통해 서울로 바로 가는 직행버스를 정차하겠습니다. 시내버스는 운정 3지구 완성과 GTX 신설, 지하철 3호선 연장을 고려한 종합적인 버스 노선체계 개편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적자 노선과 흑자 노선의 수익금을 공동 관리하는 마을버스 중공영제를 도입하여 촘촘한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 지역에는 맞춤형 버스인 따봉버스를 확충하는 한편 대중교통 소액 사각지대에는 수요 응답형 따봉택시, 일명 전원택시를 도입하고 택시와 버스, 전철이 환승 할인이 되도록 경기도와 함께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은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간 유아교육 및 보육시설 지원을 통해 국공립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보육시설, 차액 보육료 지원으로 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경기도 지자체 평균 교육 예산은 3%대인데 반해 파주시의 교육 예산은 2%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균 수준으로 교육 예산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실내 체육관 확충과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노후 교육시설을 개선하는 데 투자하겠습니다. 중학교 교복지원, 고등학교 급식지원, 대중교통 소외지역 학교 통합버스 지원 등을 통해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파주시는 2030년경 인구 70만 명, 운정신도시 생활권만 3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GTX 및 지하철과 연계한 운정신도시 내 트램 설치 등 녹색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역세권을 활성화하며 지역 상권을 강화하고 종합병원 유치, 복합 커뮤니티 센터 설립, 청룡두천 공원 특화, 사업지구 공영주차장 건립 등을 통해 운정신도시 정규환경을 고도화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자족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파주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중첩 규제로 60년 이상 지역발전 저해 및 주민생활의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주한미군 방한공유구역 및 주변 구역지역은 국가주도 개발과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규모 물리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등 거버넌스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노후된 구도심과 전통시장 주변은 주차장 및 보행로 정비, 가로환경 개선 등으로 경쟁력 있는 상업공간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 사무소 설립을 중심으로 지역생활권을 육성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 공공서비스, 경제활동, 문화활동, 체육활동 등이 골고루 가능하도록 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농업자원을 바탕으로 식품, 제조, 유통, 판매, 문화, 체육, 체험, 관광, 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고부가가치 6차 산업기지로 육성하여 농가 소득원이 다양해지는 성장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농촌 지역의 상수도와 하수도,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여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다양한 귀농 기촌 정책 추진으로 농촌 인구 감소를 막고 노동력을 확보하여 농촌 지역의 활력을 정진하겠습니다. 파주 출판도시는 영화사가 대거 입주하며 출판 문화 영상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관대 대학 및 ICT 산업과 연계한 문화 콘텐츠 및 방송 영화 정보 개발과 수년간 방치되고 있는 주한미군 관악 공여 지역에 종합 촬영소를 유치하여 새로운 영상문화 클러스터를 만들겠습니다. 더불어 DMZ
민통선 지역, 임진강, 한강 하구 등 자연생태 지역과 율곡, 유적지 등 수많은 역사 문화 자원과 해리, 예술, 말 등을 스토리텔링화한 역사문화 생태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파주시는 국가산업단지 2개소를 포함해 14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2만 7천여 개의 사업장에 17만 명이 고용되어 실업률은 2.8%로 경기도 평균 4.2%에 비해 나은 편이지만 소외된 취약계층과 청년들이 일어설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R&D 단지와 IT, BT 중심의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지식기반 벤처기업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정책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전통시장을 특성화하여 지역문화관광과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고 대형 유통기업과 상생발전을 통해 영세 소매상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말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특정 관리 대상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 건강 정진을 위해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단계를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지원과 노인 일자리 창출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여성의 유리천장을 깨고 차별을 없애는 한편 성추행과 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밤길 안전기관을 위한 안전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과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고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는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아파트 임대료 및 관리비 책정 등과 관련한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서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행복주택 건설과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보고를 할 수 있는 한강과 임진강, DMZ, 민통선 지역의 생태축을 잘 보존하고 자원화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천의 수질 개선 및 생태계를 복원하여 하천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생태 치수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측정과 알림 시스템 등 대기 환경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유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SRF 고연폐기물 연료 발전소 건립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미 경기도의회에서 강력하게 건립 중단을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주택가와 가까운 동물 화장장은 시민의 건강권 및 환경권과 직결되므로 법과 조례를 통해 불허하거나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발전은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의원과 시장, 시도의회, 시민 일체가 되어야 추진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시민사회와의 단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파주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1박 2일씩 순회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나라는 문재인, 파주는 최종환에게 맡겨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정책을 개선하고 중앙정부와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 전두환 독재정권을 통과하여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고 노동운동, 시민운동을 하면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으로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을 모신 국정운영 경험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함께 했던 분들이 문재인 정부의 중앙부처와 경기도 곳곳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서울시 성북구청 감사 담당관으로 지방행정 경험을 쌓아왔으며 경기도의원으로서 지방행정을 감시 견제하며 정책을 위반하는 어정 활동을 해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지방정부, 지방의회에서의 3위일체 경험을 파주 발전의 동력과 발파도로 해서 공정한 사회, 따뜻한 경제, 도약하는 파주를 만드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에서도 당선이 되시면은 그 국비 확보에 대한 그 비전이나 그 계획안이 있으시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
기자회견은 제일 그 마지막 대목에 강조한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지방자치제도가 추진된 이후에 현재 재정 자립도가 40.6%에 불과합니다. 1조 원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1조 원의 재정 규모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대단히 취약합니다. 따라서 국비 확보의 관건적 요체는 중앙정부, 그리고 국회의원, 그리고 도의원 등을 통한 국비 확보에 강력한 정책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또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인력팀과의 강한 네트워크, 또 양 국회의원과의 정책 협의, 또 이후 새롭게 구성될 경기도의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국비 및 예산 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겠다는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경기도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현 파주시의 국비, 도비, 예산 확충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 당선이 되시면 정책 협의체를 만드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네. 이게 혹시 파주시의 마을회관이 몇 곳인 줄 아세요? 420여 곳으로 제가 통계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럼 산술적으로 1박 2일을 하신다고 보는데 무려 2년이 걸려요, 2년. 예. 2년이 넘게 걸리겠죠? 예. 근데 임기 4년 동안 마을회관을 이렇게 다닌다면 행정은 어떻게 할 것이고, 물론 시민과 소통하는 건 좋죠. 근데 이런 식의 소통이 아닌 다른 식의 소통의 방법은 없나요? 산술적으로 420곳을 4년 동안 다 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부분을 좀 잘 알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도시화 지역, 시가화 지역의 마을회관에는 충분히 떨어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20개 읍명동 중에서 민통성 2부 지역 3개 면을 제외한다면 17개 읍면동 지역에 주요한 핵심 혈안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회관을 수리하면 충분히 일주일에 한 곳이라도 한다면 가능하다고 보고요. 부분 현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달려 있다. 그래서 전시성 행사 위주가 아닌 진솔하고 격이 없는 대화의 장은 마을회관에서 충분하게 수기를 하고 또 그 대책도 주민들의 지혜에 의해서 빌려서 답을 찾는 것이 자치 분권 시대에 합당한 행정 운영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간이 좁히더라도 제가 아닌 다른 시장이 되더라도 현장 중심의 행정은 펼치는 것이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종환 후보가 아닌 도의원께서 지금 민주당에서 6명이 지금 저 시장 후보를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6명 가운데, 그러니까 5명, 상대 후보 5명 가운데 차별해야 돼. 내가 이런 점이 가장 내가 우월하다, 좋다. 하나는 더, 그러면 시장 출마하게 되면은 도의원직은 어떻게 할 건지. 나머지 5분들도 다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는 제가 논의로 하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저의 역량과 자질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는 민주정부 2기 정부의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에서 국정 운영의 최고 사령탑인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당시 문재인 시민사회 수석을 모시고 국정 운영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정운영 경험과 또 서울시 성북구청 감사 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지방 행정의 일상적인 감사 담당관으로서의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또 내부 규율을 통제하는 업무를 해서
지방행정 업무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원으로서 지방행정을 감시 견제하고 법안,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경험축을 삼위일체화할 수 있는 역량과 경력이 타 후보에 비해서 비교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우리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정체성을 가장 강력하게 담보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대학 시절 어묵했던 전두환 독재 정권의 한가의 학생운동에 뛰어들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구속된 바 있고, 또 대학 졸업 후에는 현장에서 노동운동, 시민 언론운동 등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을 이루었다는 부분이 가장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제 또 다른 후보와의 차별화라고 생각하고, 도의원직은 오늘 22일 경기도 의회 본회의에서 사직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파부 침주, 더 이상 돌아갈 것도 없고, 더 이상 다른 기회를 보아야 될 그런 상황도 아니고 결연한 자세로 시장에 도전하겠습니다. 환경 관련해서 하나만 더 좀 여쭤볼게요. 그 고형 폐기물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그 주 연료를 어떤 걸로 좀 처리하는지,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그 내용이 틀릴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 탄영 같은 경우에도 뭐 이쪽에 업체 얘기를 들어보면, 시에 들어온 자료를 보면은 고형 폐기물이 아닌 그 친환경 펠릿 같은 그런 재료를 써서 사용을 한다고 그랬었고, 또 여기보다 좀 늦게 시작한 다른 지자체 그 인성이나 그 여주 같은데, 이천 같은데 보면은 파주보다 먼저 그 승인이 돼가지고 지금 가동을 하고 있다고들 하거든요. 네.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저희 오도동 같은 경우에는 그 대법원에서 파주시 최근에 이제 파주시가 져가지고 별 문제만 없으면 이제 허가가 나야 되는 상황인데, 허가 나는 상황에서 이거를 뭐 다른 외곽 지역으로 뺀다고 하면은 다른 지역에서도 또 반발이 있을 터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뭐 해결을 하실 그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단원면에 추진되고 있는 SRF 고형 폐기물 연료 발전소 시설은 연료 자체가 재생 타이어 또는 고형화된 폐기물을 주 연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뿐만 아니라 원주, 천안, 포천 등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었고, 우리 파주에서도 이미 파주에 오신 주민들 계시면 파주 법원에서도 이 사업이 추진되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 이분들이 이미 거기도 발전 사업을 이미 사업자원부로부터 전기 발전 사업자를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주민들의 반발로 이게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탄현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주, 천안 이런 것 같이 다 반발이 보도되고 있죠. 그리고 오도동 동물화장장 문제는 동물창조법의 문제뿐만 아니라 건축법 또는 환경대리지 관련된 제한 법률과 조례로서 이 시설 허가를 기준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미 파주시에서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주택가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설치 허가 기준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있고, 또 국회에서 이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되어서 내일 상임위에서 규제를 하는 법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법과 조례를 통해서
충분히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매각 재개로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을 권장한다는 것은 주민의 생활권과 가깝지 않은 민원 발생 소지가 현저히 떨어진 곳으로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곽 지역으로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뭐 어떤 방법으로 좋은 방법이 있으신 거예요? 이게 그 외곽 지역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하시면 어떤 뭐 대토 문제라든지 부지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 뭐 그쪽 오도동 주민들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원하시는 게 많은데 실상 그쪽에서 원하는 것들은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은데 뭐 어떤 특별한 게 있으신 건가요? 사업 당사자와의 이제 협상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상 전략이나 협상 전략을 도출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제가 현직으로서의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 부지를 제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원칙적인 방향성에 있어서 파주시에서는 다각적인 물리적 수단들과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농축사업과에 있어서는 동물 장려 사업과 관련된 거지만은 환경 관련 부서에서는 환경적인 부분도 건축과에서는 건축 관련 시설 기준 등 제시할 수가 있고 또 기업 지원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후보지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이런 협상 전술을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반발과 시의 강력한 불허 의지를 통해서 이 사업권자의 사업 포기 또는 이전으로서의 이전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메모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11시부터 어정회에서 회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장 그 세팅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니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은 2층 간담회장으로 이동하셔서 질의응답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줄 수 있으시겠죠? 네. 예. 끝났습니다. 여기 참석하